네, 그럼 지금부터 미국 관세 부과 조치 관련 또 대응 방안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사님의 모든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최근 미 트럼프 정부는 제독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잇따른 관세 부과 행정명령을 발효하여 긴장감을 주고 있습니다. 충남은 제조업 비중이 높고 주력산업의 수출 비중이 높아서 피해가 더욱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국가 차원의 협상과 대책이 추진되겠지만 여러 가지로 불확실성이 큰 상황 속에서 국가만 바라보지 않고 도내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도 차원의 긴급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해서 긴급 대응 전담 TF를 구성하여 기업 현장 의견 수렴, 통상 법률 상담, 수출 지원, 금융 지원 등 역할을 부여하고 지난 11일 첫 회의를 통해서 긴급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출 기업을 위한 긴급 대책, 지원 대책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수출 기업 금융 지원 자금을 1,000억 원 규모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농협, 하나은행, 우대금리 자금 500억 원을 추가하기로 하였고, 경영안전자금 200억 원을 긴급 수출피해 기업 자금으로 활용하고, 수출기업 대상 신용 보증대출 300억 원을 긴급 투입할 예정입니다. 대출 한도는 현재는 기업당 2억 원인데 5억 원으로 확대하고 수수료를 감면하겠습니다. 둘째로는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무역보험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350개사로 제한된 지원 대상을 1350개사로 확대하여 불확실한 통상 환경 속에서도 수출길에 나서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셋째, 통상 법률 상담센터를 운영, 법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경제진흥원 등의 관세사 2명, 수출 전문가 6명을 배치해서 상담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시장 개척 등 수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이번 4월에 미국 세계 한인 비즈니스데이에 참여하는 등 올해 총 19개 수출 상담 행사에 약 425개 수출 기업의 참가를 지원할 계획이며 7개 해외 사무소와 통상 자문관 5명을 활용 해외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국가적으로 혼란스럽고 위기의 순간이지만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입니다. 이번 대책 발표로 끝나지 않고 전담 TF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확대, 또 대중소기업 간 협력, 산업인력 공급 대책 등 중장기적인 발전의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금 이 대책들을 준비하고 또 대책들을 발표하는데 중앙정부에서는 대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중견기업들이 주 대상들인데 전부는 아니지만 대상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작은 이런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방 정부가 꼼꼼히 챙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이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외의 수출기업의 참가 지원 문제는 제가 도지사 되고 난 다음에 꾸준히 진행되어 왔지만은 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활발하게 좀 지원을 하고 또 중소기업들이 우리 이 수출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없도록 좀 이런 많은 지원을 좀 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는 뭐 간단하게 내용들은 다 확인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다 숙지할 수 있는 내용이라 질문은 좀 없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질문 있으면 질문 좀 해주시죠. 네, 기자님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질의를 주축되어 있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천주교회 김지현 기자님. 네, 천주일보 김지현 기자입니다.
이번 트럼프의 그 관세 정책으로 인한 최근에 아시겠지만은 그 13일 날 다시 또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 직접적인 그 충남의 산업에 타격을 받는 분야와 또 구체적인 피해 규모와 사례에 대해서 여쭙고요. 두 번째는 이번 관세 정책에 대한 이 국제 정세의 흐름 그리고 중앙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지사님 입장에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 되면서 이 관세 정책으로 지금 어떻게 세계 경제를 좀 뛰어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건 뭐 어때 오랫동안 뭐 100여 년 넘게 그다음에 또 특히 뭐 2차 대전 이후에는 자유무역주의로 세계가 발전을 해왔는데 이건 지금 보호무역주의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오랫동안 자유무역주의를 국제 국가들 간에 해오다가 이 질서가 지금 정반대로 지금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과 지금 혼동이 오는데 저는 오래 가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보호무역주의로 해서 지금 미국에서 벌써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보호무역주의로 해가지고 미국도 큰 타격을 저는 받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오래 가지는 못하지만은 사실은 이 짧은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수출로 먹고 사는 그런 나라 입장에서는 이번에 큰 타격을 받게 되면은 어떤 경제에 미치는 중장기적인 근원보험에서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대책을 갖고 대응을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미국에 지금 뭐 이 어떻게 보면 그 선포들만 있었지 지금 우리 한국과 그 미국 간의 그런 협상 이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이 테이블이 지금 교회에 있는 지금 테이블에 같이 앉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시작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총리 권한대행이라든가 지금 이제 트럼프하고 통화도 하고 이제 큰 틀 속에서 서로 이제 협상을 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협상을 해나가는 그런 와중에 우리 대한민국의 실리를 제대로 챙길 수 있는 그런 그 협상의 결과들이 나와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제 제일 큰 문제가 철강이나 아니면 알루미늄이나 자동차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지금 한 9% 가까이 한 9.1% 그래서 전국 한 4, 5위 정도가 이 대비 수출액인데요. 좀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좀 지혜롭게 갔으면 좋겠다. 근데 중앙 정부는 중앙 정부대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또 지방 정부는 지방 정부대로 이런 대책들을 저는 수립을 하고 대응해 나가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대응 방안을 만들어서 오늘 발표합니다. 예, 다음 로컬 투데이 유재민 기자.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행정부지사 미국 순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계획된 일정이긴 하겠지만 오늘 브리핑과 관련한 대응 성격 차원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순방의 핵심 포인트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원래 계획됐던 그런 부분들인데요. 이제 행정부지사 가는데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수출기를 우리 중소기업들 푸는 데 있어서 한 30개 기업을 데리고 가고 함께 가고 부스는 31개를 만드는데요. 아마 타 시도보다 저희가 이 부스도 더 사전에 금방 일찍부터 제가 그쪽한테 부탁을 했었고 그래서 이 부스도 저희가 좀 많이 마련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그냥 그 기업들을 중소기업들을 수출 상담회라든가 이런 박람회 내보내는데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나가게 되면은 이분들이 거기서 수출 상담을 많이 해서 많은 실적을 갖고 또 많은 그런 계약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그쪽 코토라라든가 아니면 그쪽 그뭐 바이어들라든가 이런 분들께 우리 나가는 기업들을 좀 소상하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해서 사전에 많은 이 준비 작업을 하고 지금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우리가 해왔던 이런 부분들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좀 더 이런 상황을 맞이해서 올 1년 동안 그리고 또 앞으로도 또 얼마만큼 장기적으로 갈지 모르지만은 좀 공격적이고 좀 적극적으로 이런 수출 상담이라든가 아니면은 수출 기업들을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할 그런 생각입니다. 이번에 거기 갔다 오면 우리가 또 보완하고 또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좀 뭔가 하는 부분들도 좀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고 개선해서 더 앞으로 남은 그런 이 수출 박람회라든가 이런 행사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 좀 효율적이고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국민일보 김성준 기자님. 예, 국민일보 김성준입니다. 대선에 대해서 아무래도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시작됐는데 경선 룰에 대해서 이제 당내에서도 좀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유력 대선 주자로서 이제 대표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두 가지 궁금합니다.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에 경선 룰에 있어서 그 후보자들 간에 그런 이해득실적인 그런 측면, 윤리적인 그런 측면적인 측면에서 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모든 사람들, 모든 후보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경선 룰을 저는 정할 수 없다 이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선 룰을 정하면서 보면은 나름대로 그 짧은 시간 내에 고민을 좀 했다 보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4명에서 과거처럼 한 명의 후보를 선정하지 않고 2명으로 또 축약을 해서 경선을 제일 마지막에 하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좀 바람직스러운 저는 이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는 누가 유리하냐 그것은 당원들이 오고 그다음에 또 누가 또 어느 후보가 좋으냐 이런 부분은 당원들이 결정을 할 문제고 그다음에 또 이 짧은 기간에 이 국민이나 당원들이 판단하지 않겠어요.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1차로 이제 4명이 이제 이 주자들이 선정이 되잖아요. 이제 4명 중에서 이제 2명으로 축약시키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4명이 축약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래도 저희 충남도에 앞으로 향후 그런 현안 문제라든가 아니면 지역에 커다란 이 발전 동력을 잡을 수 있는 이 공약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해결을 누가 더 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도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고요. 또 두 번째로는 또 그런 차원을 따라서 대통령이 된다면은 어느 후보가 그래도 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좀 판단하고 또 제가 직접 선거운동을 할 수 없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고민을 좀 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DT뉴스의 김다솜 기자님. 네, 지금 통상 여건 악화로 지역기업 타격도 예상되고 있는데 이제 외국 자금이 지역 시장 이탈할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금 충남도 내 이제 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한 이제 변동이 있는지 그걸 혹시 파악하셨는지 여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사님의 개인적인 어떤 대미 네트워크가 가동되고 있는지 여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무슨 네트워크? 대미 네트워크요. 네? 대미? 네네. 외국인 지금 투자 기업들의 그런 반응이나 이런 부분들은요 크게 저는 좀 없고요. 왜 없냐면 결국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 들어와 있는 기업들은 또 특히 충남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은
이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소재 부품들을 만들어내서 이 삼성이나 아니면은 또 이 현대나 이런 그런 이 글로벌 기업들하고 이런 협력 관계에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큰 동요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좀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감지되고 또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런 기회에 우리 나름대로 또 준비하고 또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중국이나 베트남에 가 있는 그런 우리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경우는 우리 못지않게 중국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보다도 지금 더 관세를 지금 높게 지금 적용을 하겠다는 게 미국의 정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 한국으로 다시 리턴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기회에 좀 충남으로 더 좀 유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지금 이 관련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점검하고 또 상황 파악을 하고 또 노력을 좀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은 농수축산신문의 박나래 기자입니다. 이번 긴급 지원 대책을 보면 농수축산 분야는 언급되지 않았는데요. 농식품 수출 역시 미국 관세 인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도 차원에서 보완이나 그런 대책 마련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건 좀 세부적으로 각 이 분야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지금 전체적인 그런 지금 이 산업 전반에 대한 그다음 수출 기업들 전반에 대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안에 농축산 부분들도 좀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고요. 농축산 같은 경우도 좀 미국에 큰 수출은 많지만 그것도 분명히 영향이 있으라고 봅니다. 그리고 농축산 같은 경우는 이 소규모들이 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또 챙겨야 될 이런 부자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된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다음 뉴데일리 김정은 기자님. 뉴데일리 김정은 기자입니다. 저는 정치적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지사님이 발표하듯이 지금 관세 문제가 대미 관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미 관세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잘 알고 계신 한덕수 총리가 지금 현재 대선 출마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 말씀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야당에서 대통령이 탄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당이 제대로된 공식적인 사과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계속 공세를 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 맺고 끊는 그런 부분들이 좀 정확하게 좀 선명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 정치를 저는 선호하는데요. 그럼 지금 야당이 제기하는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당이 사과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사과는 있었다고 이렇게 보고요. 다만 그럼 사과를 하게 되면은 지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자성과 성찰하는 그러한 또 이런 액션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조금 아쉽게 좀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그러면 뒤에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이 정치가 이게 참 혼란스럽고 좀 어려운 게 어떻게 보면은 남의 뒷그릇 잘 보이고 남의 그런 부분들을 공격을 많이 하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평범한 그런 국민들보다도 미치보다는 부족한 그런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난 총선 때 보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통합을 하고 화합을 할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 공천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 자기 반대를 한다든가 자기 비판하는 사람들은 다 그냥 숙청하고 그리고 또 그것만 끝낸 게 아니라 자기를 검찰에 지금 계류 중인 그런
재판에 그런 이 변호사들 같은 경우들을 다 고천을 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통합과 화합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금 정치적인 그다음 지금까지 와왔던 그런 이 과정, 그다음에 그 경력 속에서의 그 사람의 그런 해왔던 그 행동 이런 부분들을 좀 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부분들을 좀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부분이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이에요, 솔직히. 탄핵당한 이 국민의힘에서 성찰과 이 반성이나 이런 부분들 없이 대권 후보가 나와서 이 대통령이 댕들 이 제대로 국정을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 또 민주당의 이재명처럼 그렇게 평범한 국민들보다도 더 부도덕한 그리고 지금 몇 가지 지금 이 재판 그런 사건들이 지금 계류 중인 이런 사람을 또 여러 가지 입장에서 보겠지만은 그런 어떻게 죽어도 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으려면 기본 인성은 돼야 되는데 기본 인성도 되지 않은 이런 사람이 또 대통령 된들 저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정말 걱정스럽고 저는 암울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사람이 되든 뭐든 저야 국민의힘의 그런 소속의 도의사이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정치적인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정확히 밝히고 또 크게 참여해서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은 참 국민들 입장에서도 참 누구를 선택을 해야 될지 하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할 것이다. 일부들은 거기에 진영들이야 여러 얘기들을 하면서 또 이 짧은 선거 기간까지는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설득하고 또 다가가고 하겠지만은 저는 근본적으로 이 조기 대선이 있어서도 안 되고 그렇지만 조기 대선 이 과정 속에서 참 대한민국의 미래가 참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좀 기본적으로 저는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에도 그렇고 지난 총선 때도 그렇고 어떤 용병을 들여다가 쓴 그런 부분들 아니에요. 그래서 실패들을 보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또 용병을 들여보는 부분이 맞나. 저는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도 총리를 2번이나 했고 그 다음에 주미대사도 하고 또 국제적인 그런 감각이나 아니면은 통상의 또 전문가이기 때문에 지금 일과의 그런 관세정책 이런 측면에서는 좀 적임자라고 보죠. 하지만은 이 국가를 이끌어가는 국정 운영 이런 부분들 종합적인 그런 기능이잖아요. 종합적인 기능적인 측면에서 어느 한 부분적인 측면에서의 부분보다는 저는 이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적인 측면에서는 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볼 때는 이재명 후보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예, 다음 중도일보의 오현빈 기자님. 네, 중도일보 오현빈 기자입니다. 먼저 수출 기업에 대해 1,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자금 분배 기준에 대해서 안 나온 것 같아가지고 자금 분배 기준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자금의 기준은 지금까지는 이런 긴급 지원 대책이나 이런 부분을 할 때 이 대출 한도가 기업당 한 2억 정도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5억까지 상향시킨 그런 부분이고요. 기준은 이제 나름대로 우리 신부에서 한번 발표를 해봐. 여기 지금 이게 좀 관련 부서의 장들인 신부 대표가 와 있고요.
또 테크노파크 또 대표 와 있고 또 일자리 경제 진흥원 원장 와 있고 또 우리 부에서는 또 산업경제실장이 이렇게 와 있습니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디테일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저기 신보 이사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정보증재단지사 조정입니다. 이번에 그 긴급자금 1,000억을 이렇게 하게 된 거고요. 저희들이 은행에서 저희들이 500억을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저희 힘세금융지원센터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이제 우리 농협하고 또 하나은행에서 이렇게 해서 500억을 그 금리를 1%에서 1.8% 싸게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잡았고요. 또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올해 중소기업자금 6천억을 우리 지사님께 풀으셨는데 그 중에서 저희 300억을 떼서 별도로 이렇게 수출기업에 지원을 하는 걸로 했고요. 나머지 또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나머지 200억 원을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기준은 저희들이 그 기업들의 상황에 맞게 이렇게 배분을 할 거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 수출기업들이 피해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한다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힘센금융센터를 지난해 발족을 해서 저희들이 42개 창구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이번의 경우도 그 창구를 통해서 저희들이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뭐 수출 기업들이 어렵다는 기업들한테 다 갈 수 있게 하고 저희가 지금 1차적으로 지금 저희가 1,000억 정도를 했는데 또 그런 부분이 부족하면은 더 재정을 더 투입을 좀 하겠다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이제 무역보험 지원 이제 대폭 확대하겠다. 그래서 350개 정도를 해서 지난 3억 5천 정도를 했는데 이제 1,350개 정도로 더 확대하겠다. 뭐 이랬는데요. 이게 이 무역보험이 뭐 지원 이런 부분들이 되게 그러면은 기업당 한 100만 원 정도 소유가 돼요. 그래서 100만 원 정도가 소유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기업들을 좀 확대하겠다. 지금까지 이거 지원하는 부분을 이 기업들한테 인기가 좋았던 그런 정책인데요. 지금 어려운 때니까 더 좀 확대를 하겠다 해서 좀 했던 겁니다. 네. 예, 다음은 대전일보 김동근 기자님. 네, 대전일보 김동근입니다. 지금 좀 전 질문하고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재원이 지금 농협에서 500억, 신보에서 300억, 진흥원 도경원에서 200억이라 하는데 이 재원이 예비비나 신규 재원으로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분야에 있던 거를 조정을 해서 쓰는 건지. 이건 재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농협과 그 다음에 하나은행한테 얘기해서 금리를 기준 자기들이 이 대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재원은 은행에서 지원을 하는 거고.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잠깐 그래서 금리를 금리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 대출도 지원하고 금리도 지원하는 거예요. 예.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은행에서 하는 저리자금을 이제 확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은행에서 기존에도 500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500을 추가로 더 저리자금 지원하겠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총 메시지의 조성우. 그게 두 가지예요. 이게 지금 그렇게 답변하면 이해가 안 가니까 이제 농협이나 하나은행에서 지금 이 대출을 하는 이 캐파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또 확대를 우리가 요구해서 확대를 시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는 이 금리 문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충남에 있는 기업들한테 부대금리를 적용을 할 수 있게 해서 그 500억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금 1,000억 이 부분에는 우리의 재정은 크게 재정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은행이라든가 또 신보라든가 이런 데하고 그다음에 또 일자리 경제 진흥원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또 TF 우리 테크노파크 TF에서 또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고 좀 이래서 좀 1,000억을 만든 겁니다. 예, 다음. 예, 충청 메시지 조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충청남도에서 수출액이 926억 100만 달러 중에 미국에 수출한 것이 116억
1,400만 달러로 12.54% 이렇게 해당하고 있거든요. 부장님께서 이번에 이렇게 내용을 하셔가지고 할 경우 그 감소액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는 12.54%를 미국에 수출했는데 이렇게 대응했을 경우 어느 정도의 감소를 예상하고 계시는지. 내가 그럼 완전히 경제 전문가예요. 모르겠고 왜냐면 지금 어려우니까 지난해에서 크게 좀 수출 품목이라든가 수출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지 않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도 나름대로 좀 노력을 하는 거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하는 그런 예측보다도 그다음에 예측하기 힘들지만은 나름대로 저희도 해야 될 부분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좀 준비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정확하게 그런 수치를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100% 신뢰성을 담보하느냐 그런 부분들은 좀 아니라고 봐요. 지금 그 상황이 지금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갖고 지금 완전히 세계 경제를 흔들어 놓고 있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다음에 피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을 좀 줄이려고 노력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미국이 그렇잖아요.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하고 대통령제를 하지만 대통령제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제가 선진국의 대통령제 하는 나라는 미국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제 하는 나라는 중남미나 아니면 아프리카밖에 없습니다. 그건 완전히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들입니다. 그리고 항시 이 전국이 혼란스럽고 불안한 쿠데타가 자주 일어나 이런 나라들만 지금 대통령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미국의 대통령제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제 또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단 연방국가잖아요.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각 주마다 그 주가 말 그대로 국가예요. 국가고 그다음에 이 연방국가 그러니까 이 중앙 정부에서는 외교 안보하고 통상 이 정도가 이 권한이에요. 근데 이 통상을 가지고 지금 이 관세를 가지고 미국을 흔들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의 그런 이 경찰 국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계 경제가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외교 안보 이런 부분들을 갖고 지금 이 소련과 러시아와 그다음 우크라이나 그런 전쟁이 대박이고 그다음 이스라엘하고 그다음 시리아가 됐든 아니면 그쪽이 팔레스타인하고 됐든 이 전쟁하는데도 개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하고의 틀리다. 그래서 제 얘기는 결론은 저는 이번 아까 얘기했지만 양쪽 대통령제가 지금 양쪽에서 누가 나오든 간에 완벽한 대통령이 나올 수 없는 그리고 국민들한테 지지를 제대로 뭔가 받을 수 없는 그런 그리고 그다음에 정치 지형적이나 여러 가지 볼 때 참 답답한 이런 부분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기회에 저는 대화를 통해서 이원 집정부제나 아니면 내각제로 저는 가야 된다. 이런 지금 1987년도에 만들었던 그때 개헌했던 이 지금 정치 시스템 가지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그 개헌에 대해서 많은 정치인들이 특히 인식을 하고 있고 한데 이재명 대표가 제일 소극적이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물론 정치적으로 지금 기대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큰 대주주와 같은 이런 사람이지만 그 대주주가 한 사람이 다양한 모든 사람들을 지금 개헌을 하자고 그러는데 저 혼자만 지금 자기 유불리적인 그다음에 이해득실적인 측면에서 좀 반대하는 이런 부분들도 올바른 정치 지자로서의 그런 벽을 갖췄는지 하는 부분에 저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다음 부분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기자님.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사님 마무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예, 관세 부과 조치에 따라서 저희 충남도가 지방정부가 한계는 있지만은 그 한계 속에서도 우리 충남의
그런 중소 수출 기업들을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단계로 첫 고민을 해서 언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이런 지금 흐름들이 무척 불확실하고 유동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따라서 지금 우리 TF팀 구성이 됐으니까 충남도는 남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대응을 해나가겠다. 그래서 우리 충남의 기업들이 이런 국제 경제 질서의 불확실성 측면에서 손실을 적게 보고 그다음에 또 이걸 위기를 또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조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금일 기자회견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